첫 번째, 원장님 상담하는데 너무 무뚝뚝해서 이거 물어보면 혼나려나 생각하게 됐어요. 친절한 느낌은 아니었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무뚝뚝한 거랑 불친절한 거랑은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나는 불친절한 게 아니라 무뚝뚝한 거다. 맞아요. 무뚝뚝하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은 하거든요. 제가 완전 대문자 T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공감을 하고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니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했는데 연기 같은 티가 너무 나더라고요.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그냥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부드럽게 하려고 얘기는 해요. 두 번째, 원장님이 무뚝뚝한 스타일이라 제 고민에 그렇게까지 공감하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대화가 단절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공감을 하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고, 그렇다고 제가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당신이 힘드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잘 못 가는데 이래서 이렇게 되고 저래서 저렇게 되고 아마 이래서 잘 못 씹을 거다, 거기서까지는 제가 설명이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티가 나요. 진심으로 공감해서 하는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은 드실 수 있어요. F적인 발언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그러던데 티 난다고. 공감력이 너무 좋은 의사분이시면 수술할 때 자기 감정에 많이 개입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땐 공감하는 척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수술할 때 그게 공감이 돼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 외과 의사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외과 의사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뭐 진료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딱딱 하실 말만 하고, 물론 그런 공감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하겠죠, 환자분들은. 근데 일단 저한테 그런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신 거는 아니니까. 저는 외과 의사고, 제가 생각하는 어렸을 때 보는 그런 외과 의사는 차가운 느낌이고 수술을 잘하고 손이 빠르고,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약간 외과 의사라면 그런 이미지는 좀 있습니다. 세 번째, 원장님이 수술 끝나고 오신 건지 많이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묵뚝뚝 하신 걸까요?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는 종종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피곤해서 그래요. 실제로 피곤한 경우가 있고, 보통 이제 저희가 10시 반에 수술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한 명밖에 안 하니까 나오는 시간이 1시 반에서 2시 사이예요. 나와서 저는 점심을 먹어요. 그때 환자분은 2시에 와 계세요. 엑스레이 찍고 하면은 2시 조금 넘으면은 제가 상담 들어가요. 바로 들어가는 거. 거의 바로 들어가죠. 그때 상담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힘든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오후 첫 타임에 그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양악수술 케이스가 아니라고 거절 받고 왔어요. 근데 무뚝뚝하게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무뚝뚝한 표정 말고는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네요. 또 거부당했는데 상담비도 내게 되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마지막부터 얘기 드리면은, 상담비가 아니라 저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랑 CT도 찍고 얼굴 사진도 찍고 하는 거잖아요. 상담비만 있는 건 아니고 검사비도 있는 거죠. 검사 플러스 상담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 거절하는지를 확실하게 설명드리려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아마 설명을 드리지 않았을까? 요즘에는 이제 그냥 거절하는 경우는 없죠. 당연히 이유가 있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아마 이러이러한 이유가 귓속에 안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 거절했다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하고, 당연히 검사비랑 상담비를 내고 했는데 거절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마치 우리가 내친 것처럼 보여지니까, 나는 돈을 냈는데 왜 니네들이 나를 내쳐? 그런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그 검사를 토대로 수술을 할 만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는 거니까요. 일단은 뭐 딱 저희가 환자를 엑스레이랑 얼굴을 보면 수술을 할 만하다 아니다는 그냥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랑 얼굴 사진 그리고 치아 보면은 양악수술을
할만하다 안 하다는 결정이 되는 거고, 얼마를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거는 나중에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잘 풀어서 설명을 드려요. 왜 수술을 하면 안 되는지, 만약에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될지, 잃는 게 많을지 얻는 게 많을지, 그거 설명 드렸을걸요? 더 깎고 싶은데 안 된다 이런 케이스도 거절이라고. 그렇죠. 일단 저희 병원에 오셨다는 거는 수술까지 생각을 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수술했을 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의 수지 타산이 맞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으면 당연히 수술을 할 수 없는 거고, 이거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더 클 것 같다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거부를 하는 거죠. 요즘에 좀 하는 얘기인데, 제가 칭찬받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수술 거부하는 편이에요. 이 환자한테 내가 수술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못 들을 것 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수술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전 도망갈 수가 없거든요.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계속 찾아오실 거고, 그 스트레스가 저는 사실 굉장히 커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면서 내가 그 수술을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병원은 이제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런 거 맡아주는 팀이 있으니까, 컴플레인 팀, 저희는 그런 게 없이 다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도저히 내가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다 그러면은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안 될 것 같다 얘기 드리죠. 좋은 댓글도 있어요. 양악 상담 받으러 갔는데 오히려 양악 케이스는 아니라고 해서 윤곽만 해도 된다고 하셔서 솔직한 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악을 권유하는 병원이 되게 많은데, 양악의 효과, 윤곽의 효과를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양악의 효과는 거의 없이 윤곽만 해도 되는 효과인데 양악까지 같이 권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수술 비용 때문에 그러거든요. 양악까지 하면 수술 비용이 훨씬 높아지니까. 그럴 필요 없는 분들한테는 윤곽을 당연히 얘기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구강외과 분들이랑 틀리게 윤곽을 좀 자유자재로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많이 얘기하죠. 수술도 안전 중시형 같으신 게 3mm 정도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깎자고 하셨습니다. 네, 무리할 필요 전혀 없어요. 이게 많이 잘라서 뭔가 다치거나 손상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사고예요. 의료사고, 욕심부리다가. 그런데 적게 깎으면 그냥 환자의 불만족. 저한테 느껴지는 리스크는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절대 아니니까. 사각턱도 많이 자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남기고 적당히 남아있는 뼈가 내 얼굴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원장님은 수술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있어 보여요. 본인의 경력에 대한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경력이라기보다는 제가 해서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 분들은 사실 어느 병원에나 탐내는 분들이에요. 안 좋아질 수 없는 사람, 이거는 하면 무조건 욕먹을 일은 없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얘기 드리기도 하죠. 뭐 경력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짧은 시간에 많은 수술을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여러 병원은 아니고 그냥 한 병원에 있는데 여러 사람의 수술을 보면서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저거는 좀 해도 좋겠다, 저거는 내가 좀 해야겠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를 이제 피드백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 제일 큰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좋다기보다는 제가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마지막으로 무뚝뚝하다고 그렇게 별점 1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친절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따뜻한 한마디요? 그런 얘기를 와이프한테 한 15년 넘게 얘기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후기가 올라오면은 와이프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 알 것 같대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개원을 했으니까 저도 앞으로 좀 부드럽게 공감할 수 있게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그게 그렇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려워요. MBTI가 진짜 제대로 된 분류인 것 같긴 한데 저 진짜 100%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거짓말하고 그런지는 않아요. 거짓말은 안 하고 진짜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없고요. 하여튼 공감하고, 그런데 가끔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노력하겠습니다.